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와우넷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나스닥과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 나스닥과 국내 증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나스닥에 대한 상승세가 무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나스닥만큼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그만큼 이 나스닥이 움직이는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에 따른 국내 수혜주들을 같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고요. 그에 따라서 메가 트렌드, 바로 트렌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 것까지 엮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스닥과 국내 증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던 주가는 아니다, 그죠? 바로 인텔이라는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입니다. 자, 뒤에 보시는 화면은 바로 주봉에 대한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고가 권역에서 이런 박스권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2017년도 9월 달에 인텔에 대한 주가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2015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캐파를 증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인텔은 하지 않았죠. 전 세계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1위라고 하죠.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2015년도에 치킨 게임을 거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파이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캐파를 증설했는데요. 이때 인텔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인텔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던 것이 언제냐? 그것이 바로 2017년 9월 달이었어요.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박스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돌파가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2016년 6월 달에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앞서 봤던 인텔보다 시기가 약 1년 정도 빨랐다, 그죠? 자, 다시 앞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인텔 같은 경우에도 2017년 9월 달, 삼성전자 1년 늦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가 이루어지고 한 번, 두 번 뽑아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신고가를 꾸준하게 가고 있죠. 자, 뒤에 그림. 아이고.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2016년 6월 달에 돌파가 이루어지고 한 번, 두 번 뽑아낸다, 그죠? 지금 인텔도 신고가를 갖고 거기에 맞춰서 삼성전자도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고 반도체에 대해서 더 빨리 움직였던 것은 인텔이다, 삼성전자다. 바로 삼성전자죠. 그죠? 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보면 인텔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텔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조금 더 늦죠, 삼성전자보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신고가가 멈추고 빠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왜?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주도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인텔보다 여기 빠지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얘네들이 2016년 6월 달에 이미 반도체로 인해서 돌파가 이루어졌는데 인텔은 1년 뒤에 이루어졌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더욱더 늦게 걸렸다는 거죠. 자, SK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16년 6월 달에 반도체로 인해서 고가를 돌파했고 SK하이닉스는 언제입니까? 2017년 1월 달에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오늘은 2017년 1월 달 1월 15일입니다. 여기까지는 딱 보세요. 이상로 대표님, 고가 권역을 현재 돌파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 돌파가 이루어졌다. 6개월 전에 그걸 알고 있었다면 SK하이닉스를 보더라도 반드시 돌파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반도체에 대해서 주도주는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당연히 똑같은 그림을 그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거든요. SK하이닉스도 2017 1월 달에 돌파가 나왔고 이 다음에 우리가 인텔이 2017년 9월 달에 또 이런 돌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 세 가지 인텔과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함께 지금 현재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해서 신고가를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여기 쉽게 이렇게 꺾이지는 않는다. 자, 이렇게 꺾이는 것보다는 잠시 조정 이후에 주가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인텔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를 예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급증하는 단계에서 이 나스닥 기술주, 특히 이 인텔에 대한 주가도 쉽게 안 꺾이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도 앞으로에 대한 상승도 상당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달에 주가가 돌파가 이루어졌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애플의 아이폰이 신제품을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또 주구장창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경쟁 기업이 애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인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들이 다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질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대해서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좋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 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작스럽게 증가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적인 점유율을 더욱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뒤에 그림도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반도체가 현재 메가 트렌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삼성전자에 대한 돌파는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반도체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왜 이렇게 글로벌적인 주도주가 되고 있고 인텔이 왜 저렇게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것인가? 자, 첫 번째는 바로 스트리밍 시대로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80바이트 문자를 보내던 시기였죠.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문자 메시지 대부분 다 40자 내외로만 쓰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장문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런 장문들이 내 휴대폰으로 문자로 오면서 내가 뉴스를 확인하는 시대가 오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다 보면 기사들이 사진이 들어가 있는 기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사진이 있는 기사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요. 요즘은 동영상 서비스 시대입니다. 요즘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도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스트리밍, 실시간 스트리밍 시대로 넘어오게 됐는데 이렇게 넘어올 때마다 데이터베이스, 이런 서버에 대한 저장 장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자에 대한 부분 자체를 기억하는 저장 장치를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죠. 그럼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왜냐? 서버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매일 유튜브에서의 영상들이 수만 개가 올라옵니다. 그만큼 서버에 대한 용량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다양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활용도가 현재 증가하고 있다. 자, 똑같은 거죠. 자, 차량용 블랙박스에도 들어가고, 거기에 내비게이션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카메라에도 들어갑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에 예전에 처음 갤럭시가 나왔을 때는 뭐 600메가 또는 1기가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2기가 나오고요. 4기가 나오고 지금 8기가, 16기가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편의성이 증대될수록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성견지명을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15년도에 캐파를 증설함으로써 치킨 게임을 승자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바로 D램 가격의 인상이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은 한정적인 부분에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D램 가격에 대한 상승 자체가 이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메가 트렌드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인텔의 신고가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런 신고가에 대한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갈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반도체 업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메가 트렌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메가 트렌드가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런 주도주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함께 병행할 때가 상당히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의 시기적인 부분 자체를 가지고 종목군들이 대시세를 맞이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시세를 맞이하는 종목군들의 필수 조건은 뭐냐? 자, 첫 번째로 기술적인 혁신이라는 조건이 존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썼을 때 뭔가가 혁신적이다. 이게 돼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생활에 체감이 돼줘야 됩니다. 내가 이걸 씀으로써 너무나 편하다. 또는 이걸 씀으로써 나의 생활이 달라졌다. 내 생활에 체감이 될 수 있는 것 정도는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실적에 대한 급격한 개선이 함께 동반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내 생활에 체감이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죠. 많이 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실적 또한 함께 따라가주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예전에는 2011년도, 10년도 그때는 어땠어요? 우리가 그전까지는 인터넷을 보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봐도 스마트폰용 인터넷이 따로 있었죠. 하지만 그때 아이폰 3가 출시가 되면서 삼성에서도 갤럭시를 출시를 합니다. 삼성이 그전까지 햅텍 시리즈를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휴대폰을 출시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 모바일용 화면에 PC용 화면이 들어오게 돼요. 인터넷이 똑같은 화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술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죠. 내 휴대폰 안에 바로 PC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야, 굳이 컴퓨터 안 켜도 돼. 내가 휴대폰으로만 봐도 인터넷 할 수 있어. 내 생활에 체감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실적에 대한 급격한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개선이 되면서 바뀐 주가들은 큰 사이클을 가지고 대시 상승을 이루어가고요. 또한 주가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테마주들은 어때요? 테마주들은 한번 쫙 어떤 테마는 올랐다가 이것이 주가 유지가 되나요? 아니죠? 빠져버리죠.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런 것들은 바로 정치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항상 보면 이슈가 될 때 크게 오르지만
그 다음에 또다시 급락을 맞이하고 다시 이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그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자, 이 테슬라에 대한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주가가 똑같이 우리가 이런 박스권을 2017년 3월 달에 주가 변화가 생기면서 돌파를 합니다. 이런 박스권을 돌파할 때는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이 업황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뭔가가 달라지고 있느냐, 역사적인 뭔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뀔 때 2017년 3월 달에 역사적인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2017년 3월 15일 날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스타필드 하남에 1호 매장을 차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동월 17일 날 2호점이 생기죠. 바로 청담 스토어의 2호점을 개설합니다. 글로벌 진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온다는 거죠. 자, 이런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오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이런 가격대를 돌파를 할 때 적극적인 매수를 동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고가 권역 자체를 이렇게 뭐랄까요? 적극적인 매수로 호가를 먹으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럼 뭔가에 대한 이 기업이 정말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악성 매물을 뚫고 소화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여기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지로 활용되죠. 자, 왜 지지가 나오냐? 자,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진출 전과 후가 되는 겁니다. 전, 글로벌 진출하기 전에는 박스를 유지를 했는 거고 글로벌 진출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앞서 봤던 삼성전자나 인텔이나 또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요가 급등하기 전과 후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진출을 기준으로 하고 또는 하기 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휩소가 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급등 양상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데요. 자, 앞에서 이런 박스권을 유지했던 가격대에서 이번에 2019년 12월 달에 주가가 변화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자, 이때 테슬라라는 업체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자, 이때 변화가 생겼던 게 바로 2019년 12월 달에 유럽 시장에 대한 확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2020년부터 유럽, 독일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규모를 더욱더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만큼 우리가 현재 보면 디젤의 메카가 어디예요? 독일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지금부터 이런 전기차에 대한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이 테슬라가 2020년대 연간 목표, 판매에 대한 목표 대수는 50만 대에 대한 판매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목표를 상향시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유럽 시장이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에 계약기가 열렸기 때문에 주가도 여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했다. 그럼 유럽 시장을 진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전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2017년 3월 달 테슬라가 급등을 할 때 이런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나라에 대한 전기차 업체들, 2차 전지에 대한 업체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지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진 머티리얼즈 다들 아시죠?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2017년 5월 달에 주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깁니까? 2017년 5월 달에 또다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나오죠.
여기 이 자리부터 고가 권역까지 약 500%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 수 있었나요? 테슬라가 국내에 진출했고 전기차 업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반등 나오고 있어요. 왜 반등 나오고 있습니까? 테슬라가 다시 한 번 더 유럽 시장에 대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신기한 그림들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마찬가지로 2017년 7월 달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바닥권역의 15,000원, 16,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8만 원까지 약 600%를 또 상승시킵니다. 자, 똑같은 기간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가지고 2017년 7월 달이다. 그럼 포스코케미칼 이만큼 올라왔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여기서 돌파를 할까 말까? 돌파를 한다. 할 수밖에 없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앞에서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었고 테슬라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포스코케미칼도 돌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집중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도 보겠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자, 2017년 4월 달에 주가 돌파가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똑같은 시기죠. 자, 뒤에 그림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언제예요? 2017년 5월 달에 주가 돌파가 같이 또 이루어져요. 15,000원짜리가 47,950원까지 갑니다. 이것도 약 400% 올라요. 어때요? 아, 이래서 나스닥을 보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업황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메가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거죠. 자, 전기차 업황이 테슬라로 인해서 바뀌면서 국내 기업들이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또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까지 왔다. 지금부터 1년 뒤면 주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오늘 숙제입니다. 자, 뒤에 그림도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 마찬가지로 개별주지만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6,000원부터 시작해서 33,000원까지 올랐어요. 600% 올랐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자, 여기가 뭐예요? 테슬 2017 6월 달에 돌파가 이루어지고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과 후가 나뉜다 했죠. 전과 후가 나뉜다 했죠. 요 자리를 깨면 안 된다 했죠. 근데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돌파가 이루어져 버리죠. 휩소가 걸렸다는 얘기죠. 이건 이미 바닥을 여기서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 코스모화학은 요 가격대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기차에 대한 메가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어 왔느냐?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 테슬라에 대한 국내 입점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2017년 3월 15일 날 이루어졌고 스타필드 하남에 자, 17일 날 바로 청담 스토어가 오픈이 됐던 날짜예요. 4월 달부터 일진 머티리얼즈를 시작으로 삼성 SDI 5월 달, 포스코케미칼 6월 달 계속적으로 주가들이 박수권 돌파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테슬라가 언제 돌파했다고요? 2017년 3월 달에 박수권 돌파를 했어요. 지금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어떻습니까?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 그 두 번째는 다양한 충전 인프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파트 밑에도 있고 마트 주차장에도 있고 여러분들 아파트 주차장에도 동네 공원에도 바로 충전 인프라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2017년도는 어땠어요? 전기차 잘 안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생기면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가 확대되어 있다는 거죠. 자, 국내 전기차가 연이어서 출시가 됐다. 언제?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처음으로 생산됐습니다. 2017년도부터 꾸준하게 생산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판단한다면 우리가 이런 메가 트렌드가 변하면서 미국 나스닥 기업들도 변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시대적 흐름, 패러다임의 변화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함께 동조해서 바뀔 수 있는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에 또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 또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공부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